안녕하세요. 부동산 톡의 10분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2021년 10월 26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20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2단계가 조기 적용되고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의 자금 조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보도자료의 원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살짝만 봤는데도 내용이 많고 어려운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크게 딱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 조기 시행. 두 번째로 이금융권 DSR 강화. 세 번째로 DSR 산정 만기 현실화입니다. 첫 번째로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 조기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릴 차주 단위 DSR은 이미 한참 전부터 시행이 예고된 내용이긴 했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2단계는 2022년 7월, 3단계는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정부가 차주 단위 DSR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DSR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DSR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어려운 말들도 많고 설명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DSR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봉이 5천만 원인 가상의 인물 A 과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과장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이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 과장의 DSR을 계산해 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인 2천만 원을 연봉인 5천만 원으로 나누고 백분율을 취하면 40%가 나오게 됩니다. 즉 DSR 40%라는 것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40%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DSR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이번에 변경되는 DSR 2단계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DSR 4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현행 기준인 1번과 2번을 함께 유지한다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이 40%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A 과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과장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론을 포함하여 총 대출액이 이미 2억 원을 초과하므로 DSR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A 과장은 이미 DSR이 40%가 채워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 한 푼의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A 과장 같은 경우에는 DSR 2단계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즉 1단계 현행제도에서는 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DSR 40%가 적용되므로 A 과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3단계가 적용이 되고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DSR 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인 1번과 2번 기준은 폐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흔히 말하는 영끌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아둔 자산이 많지 않은 2030 세대들의 매수세는 대부분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 공급이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년에 내 집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계약 전에 DSR을 꼭 계산해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신 후에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구민권 DSR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구민권의 DSR은 6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이구민권 DSR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면에서 유리한 1구민권에서 DSR 40%를 적용하여 대출을 받으시고 2구민권에서 나머지 DSR 10%에 대한 대출을 받으시면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SR 산정 현실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DSR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만기를 7년으로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만기가 5년으로 축소됩니다. 즉 이전에는 대출금을 7년 동안 나눠 갚는다는 가정으로 원리금을 계산했다면 내년부터는 이 만기가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7년일 때보다 당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출금리 3.5%로 1억 원을 대출받은 B과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으로 설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1,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5년으로 변경되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약 2,1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기존과 57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DSR 계산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신청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내년 1월부터 변경되는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 조기 시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주택 구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금 조달 관련 사항이므로 내년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숙지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채찍질만 하면 반발이 심하니 정부에서도 당근을 몇 개 주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대출액을 산출할 때 어떠한 성격의 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